네, 안녕하세요. 호주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김프로님이랑 저랑 의견을 아예 안 나눴어요. 관련해서 의견을 안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김프로랑 저랑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나누는지 요걸 그냥 한번 쭉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네, 요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정보를 전달보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기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프로랑은 저랑은 원래 아는 사이라서 반말을 저는 원래 합니다. 불편하지 마시고 또 네. 어제 하락했잖아. 네, 그렇죠. 하락이 좀. 그러니까 난 이렇게 단기간에 진짜 빼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네. 1시간 만에 10%를 빼버리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아, 그렇죠. 확실히 이렇게 뺀 게 진짜 최근에 없었잖아요. 뭐 음봉이 길게 나온 게 그래도 12월 중순에 한번 5.8%가 있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막 10%까지 뺐던 거는 아니잖아요. 아예 뭐 그냥 이때는 일방적으로 그냥 한 6%, 7% 빠져가지고 끝났었던 거고 이번에 빠졌던 거는 뭐 5%, 그러니까 10%가 한 번에 빠졌다가 쭉 올라온 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빠지기 전에 어제랑 그제 조금 갑자기 이유 없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르기도 이유 없이 올랐으니까 이번에 오른 건 금방 빠질 것 같긴 한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쭉 뺄 줄은 몰랐죠, 저도. 너 너무 신경 안 쓰고 얘기해도 된다. 네. 사실 만약에 치고 올라갔으면은 7만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잖아. 그렇죠. 만약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에 단기간에 7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요 위에서 이제 지켜줬을 때의 얘기였고, 알다시피. 네. 요 위에서 이걸 종가 마감을 지켜줬을 때 얘기였고, 꼬리만 달고 사실 떨어진 격이어서, 네. 별로 이제 의미는 없었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긴 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그다음에 뭐 그제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반 기준으로 한 1,85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근데 지금 약 한 1,700, 한 60만 원? 이 정도 순 정도란 말이지. 네. 그럼 이제 90만 원 정도 빠졌다라고 치면은 사실 한 5% 정도 어제 하루 동안 빠진 거란 말이야. 네. 이 정도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빠진 거랑 좀 비슷한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더 많이 빠진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이 높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도 좀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번 달 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야. 아, 네. 그러니까 1월 1일이랑 비교하면 그냥 거기서 거긴 거야. 네. 살짝, 조금 더 살짝만 빠졌고. 1월 1일이랑 비교하면 거의 그냥 그대로야, 사실. 그래서, 뭐, 물론 올라갔다 뺐기 때문에 뭐, 체감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렇죠. 근데 대처를 잘못했으면 박살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막, 저점에서 떨어지는 거 겁나서 아래에서 손절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급하게 다시 추매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은 박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렇죠. 완전 반대 매매를 한 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사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굳이 수강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다음번엔 더 나은 판단을 했으면 하는 거지. 네. 뭐 여기 가서 이 코인 어떻게 되는 거죠? 저기 가서 저 코인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보러도 달릴 게 아니고, 최대한 공부를 해서 혹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상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번엔 좀 비슷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주 대처가 정말 베스트였다.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지난주 대처라고 하면 이제 솔라나 일부 이더리움으로 바꾼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를 팔고 이더리움을 샀는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다 산 것도 아니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캡처 해왔는데, 이더리움을 사고 솔라나를 팔았는데, 솔라나 판 것의 절반만 이더리움을 샀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리고 현금이 꽤 늘었어. 지금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많이 늘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요때 10월 24일에 현금이랑 거의 비슷해. 네. 왜냐면 솔라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영상에서는 사실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솔라나를 판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도 그 전에 뭐 좀 바꾸는 거를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서 이때 어쨌든 요걸 노린 거기도 했지 사실. 네. 현금화 자체를 어쨌든 현금화 겸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아예 다 바꾸지 않고 이제 절반만 이더리움을 하고 절반 안 현금으로 냅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거의 좋은 선택지가 됐다. 인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으로 쓴 것도 소름이던데. 아, 네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려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믿으시려나? 안 믿으시려나?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네. 이거 잘못하면 다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인데 그 이더리움 산 다음날 해서 이제 이더리움 어제 매수했고 원래 매수 계획이었던 코인들 있죠. 이제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였죠? 리플 그다음에 스택스 잡코인 2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더리움 이제 매수했고 나머지 리플, 스택스 뭐 잡코인을 하려고 했는데 안 산다. 근데 왜 안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조정받고 횡보하는 상황이면 가격이 같아도 매수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면 사는 게 맞다. 가격이 똑같아도 지난주랑 똑같아도 네, 그렇죠. 사는 게 맞는데 요번에 안 한 이유는 이미 충분한 코인을 매수해놨고 이미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리플 뭐 다른 코인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전체적으로 위태위태하다. 하락 가능성. 그렇죠. 지금 뭐 상승해가지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 움직임이 생겨 그때 맞춰서 매매한 게 맞다. 이런 얘기다.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 했던 브리핑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해서 어쨌든 우연이라고 보는 게 맞나? 어쨌든 지난주에 했던 매매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금 비중 자체가 한 22%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단순히 22%라고 볼 게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현금인 거잖아. 네, 그렇죠. 그치. 그래서 단순히 22%라는 숫자보다도 어쨌든 현금을 그래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 거지. 사실 뭐 저희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하면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4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매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우리가 뭐 매번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매매 전략 하나만 가지고도 좀 커버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차트 보는 눈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랑 김프로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가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뭐냐면 현금화를 좀 더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00만 원을 시작했는데 그중에 400만 원이 현금이면 물론 막 1,700만 원, 1,800만 원으로 생각하고 400만 원이 현금인 거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게 현금 절대적인 액수만 치면 적은 양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연 현금화를 좀 더 하는 게 맞을 것이냐 라는 식의 이제 고민이 조금 있는 거지. 일단은 매수는 다 중지야. 네. 매수는 지금 전부 다 중지. 네, 매수는 일단 전부 다 중지고 여기에서 현금화를 조금 더 하느냐 마느냐 요거인 건데 그럼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조금 보면 네. 지금 애매한 게 내가 애매한 거 얘기해볼게.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 거는 차트 분석 이거 타임라인 해놔야겠다. 앞에 매매 전략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매매 전략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때 고민했던 게 이렇게 A, B, C일 것이냐. 네. 기억나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A, B, C일 것이냐 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A, B, C일 가능성이 사라지고 요렇게 A, B, C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요거 뚫고 올라가면 산다. 의 네. 관점이었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비교를 만약 한다고 치면은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A, B, C.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A, B, C. 그리고 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잖아. 네. 요거 말고 다른 경우 수 있나?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앞에 2개는 어쨌든 지금 앞에 1번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끝나고 지금 반등한다는 입장.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C인데 요 C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한 번 더 저점 테스트한다던가 요 라인을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간다는 입장. 네. 그다음에 마지막 번은 1, 2, 3, 4, 5 ABC 1, 2, 3, 4, 5 해서 이게 3월이고 반감기 전에 꽤나 큰 조정을 받는다라는 입장. 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 28,000 뭐 여기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런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경우의 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사실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세 개. 그렇죠. 너도 이 다른 경우의 수는 잘 생각 안 나지?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경우의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굳이 상승 파동을 잡아가지고 다른 경우의 수를 찾으려면은 지금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1, 2로 갔다 이 경우의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아, 그것도 있긴 해. 맞아. 그것도 있어. 요거 말하는 거지? 해서 ABC가 ABC 이렇게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그렇죠.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ABC는 끝났다는 맞아.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치. 결국 말씀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중에 뭘로 갈지를 우리가 알아맞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 네. 그럼 또 누구는 뭐 올라간다고도 했다가 떨어진다고도 했다가 뭐 이렇게 어쩌라는 건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본인이 하세요. 방송을 본인이 유튜브 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야 저런 새끼도 유튜브 하는데 내가 해야겠다라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게 좀 보고 배웁시다.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요거를 진짜 섣불리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48,000 정도를 생각했던 것도 사실 이 정도면 48,000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다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고. 근접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걸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애매하게 너무나 애매하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 자리가 나오려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지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5만 근처에서 조정을 우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차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이고. 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 확실한 것만 좀 걸러내자고. 확실한 것만. 네. 확실한 것만 남겨놓고 불확실한 걸 다 지워보면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거는 가능성 높은 거 100% 확실은 아니지만 가능성 높은 거는 반감기 전에 큰 조정이 온다. 네. 매우 가능성 높은 거. 마이너스 3, 40% 되는 조정이 온다. 그렇죠.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는 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물론 중간중간에 3, 40% 되는 조정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 이런 조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는 그냥 쭉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다. 이 두 가지란 말이야. 또 있나? 사실 5만까지 올라간다. 네. 뭐 7만까지 올라간다. 이거 다 사실 불확실하잖아. 그렇죠. 100%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말한 건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90%에 뭐 이렇게 그 정도로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 거지. 이 확실한 것만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짠다라고 치면은 지금 떨어질지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조정이 오긴 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쭉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최우선순위 1순위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조정 때 산다. 이게 최우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현금을 4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인 거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냥 이제 쳐내는 거지. 그냥 불확실한 거 그냥 제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막 여기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추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우연하게 맞으면 뭐 어떡할 것이며 또 하다가 틀리면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불확실한 거 다 제외해버리고 확실한 것만 갖고 생각했을 때는 조정 올 때 아래에서 사는 게 베스트. 네. 제일 중요하다. 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못 산다라고 한다면 존버를 하더라도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막 못 샀어. 떨어졌는데 못 샀어. 그럼 V자를 반등해가지고 못 산 거잖아.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 두 개만 딱 남기고 나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코인 비중은 있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70% 이상 있어야 된다고 봐. 네.
네. 70%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뭐 한 30-40% 떨어지는 하락이 있더라도 70%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네. 그런 다음에 떨어지면 이 남은 현금으로 어떻게든 잘 사야 되는 게 최종 목표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왜 70% 이상 갖고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못 샀어. 못 살 수 있잖아. 그렇죠. 너무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잖아. 너무 무서워서. 네. 못 샀다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가격 이상 올라왔을 때도 코인이 어쨌든 이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불장을 맞이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나. 코인 비중이 70% 이상은 돼야 되고 남은 현금 가지고 아래에서 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거지. 물론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눈에 확 보이면 떨어지기 직전에 현금은 한 50% 이상 하는 거지. 그렇게 정확하면 그냥 한 현금 비중 80%까지 늘려도 되죠. 근데 뭐 그 정도 정확한 건 자신 없어.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만까지 올라갔다? 그럼 현금 비중 한 50% 늘릴만 하지. 그렇죠. 더 조정 안 받고 7만까지 갔다? 그럼 솔직히 할만하잖아. 그러면은 많이.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조정 안 받고 올라갔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면 확실한 것만 남겼을 때 이런 매매 전략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요 정도가 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떨어진다고 해도 38,000? 뭐 이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지금 더 현금을 늘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굳이 현금을 더 늘려야 되나? 네. 이미 갖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하지 않냐? 뭐 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살 필요는 없지만 굳이 현금화를 할 필요도 있냐? 네. 요 얘기인 거지? 사실 저희가 현금 비중이 한 40%, 50% 됐던 구간이 보면은 저 박스권 구간이. 네, 요 박스권 구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박스권이 여기서 생긴다고 하면은 이때보다는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때는 상승 하락이 완전히 반반이었다면 이때는 지금은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는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 막 현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가 470.4% 구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확장을 해도 최고점이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반반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확장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가 말한 그 얘기. 네, 그렇죠. 솔직히 지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8,000달러 이 정도를 지켜준다고 하면 여전히 파동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이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현금 비중 늘리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나는 현금 나도 지금 얼마나 늘려야 되나 좀 고민이긴 했었는데. 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죠. 일단 가만히 있는다. 네. 그러니까 38,000원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현금화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물론 코인 개수를 많이 늘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그쵸. 많이 늘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이건 하락이다라는 게 보일 때 현금화를 더 해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하고 매매를 좀 해봐야겠네. 나는 현금화를 조금 더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야, 사실. 네. 한 500만 원까지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물론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500만 원 현금인 거면 사실 굉장히 큰 그렇죠. 현금인 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긴 해. 그리고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어제 하락이 굉장히 애매했던 게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 떨어졌는데 하단선에서 지켜줬잖아. 종가 마감한 걸로 보면은 애매하게 중단선이 뚫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지켜줬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게 보긴 애매하지 않아. 네. 왜냐면 이게 볼린저밴드 좁아진 상태라서 네. 그냥 이걸 중심선을 지켜줬다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횡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만 보면 그런 상황이고 알트코인 같은 것도 솔라나 이런 거 보면은 정확히 중단선에 지켜줬고 아니면은 이제 리플 같은 거는 보면은 하단선이 완전히 뚫렸다가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중단선까지는 올라갈 텐데. 그렇지. 네. 그래서 굳이 지금 현금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좀 반등하고 하는 게
현금화를 해도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네, 생각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거는 하락 추세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아 원래 나는 현금화를 좀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에 네. 네 말 들으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네 말도 맞긴 맞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식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황희정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솔라나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퍼즈 각도선을 지켜준 거잖아. 그렇죠. 요 라인을 정확하게. 네. 그래서 요거를 뚫고 떨어지면 사실 현금화를 더 할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걸 지켜준 거잖아. 그렇죠. 어제 미친 듯이 떨어진 다음에 미친 듯이 반등해서.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더라. 아, 에이다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도. 에이다도 딱 요 각도선 딱 지켜줬더라 보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지금 굳이? 라는 생각이 현금화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지. 네. 어쨌든 추세선을 다 뚫고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솔라나만 보면 A, B, C로 봐도 돼. 네, 그렇죠. 와, 머리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요 1, 2 실점이랑 100%로 했을 때 요 라인 지켜줬고 요 1, 2 한 다음에 올라가는 요 추세가 깨진 거 아니고 아, 그렇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이제 사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스택스도 마찬가지고 섹스는 오히려 어제 양봉을 띄웠죠. 살짝 뚫렸지만 어제 기어코 양봉 만들어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알트만 보면 굳이 현금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 네, 그렇죠. 아, 너 오늘 너랑 영상 찍으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미공이네. 해가지고 알트만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도미넌스 보면은 어제 그렇게 하락을 할 때 소폭이자한 비트가 어쨌든 덜 빠진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요 반등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알트가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은 아유 씨. 이건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다. 네,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결론을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네. 사실 지금 자리가 그래서 많이 애매한 자리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매수는 하는 건 조금 오가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솔라나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스택스 매수할 만해. 솔직히 매력적인 자리죠. 매수할 만해. 그러니까 원하는 자리야. 근데 비트만 이런 지랄맞은 움직임 없었으면 사실 계속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 네. 솔라나는 특히나 진짜 원했던 자리까지 거의 떨어진 것과도 같은 그런 건데 다만 이런 것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꺼려진다. 그래서 매수는 안 할 거지만 현금화를 조금 더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는 굳이 지금 현금화까지 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거고. 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조금 현금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요건 한번 좀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현금화를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 위주로 현금화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트 이더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비트 이더, 그다음에 현금, 그다음에 솔라나, 에이다 리플까지 해가지고 한 97%야. 잡코인이 생각보다 더 적었네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 잡코인은. 그렇죠. 잡코인이니까. 근데 이제 잡코인은 워낙 비중이 적으니까 잡코인은 굳이 현금화는 할 생각은 없고. 네. 잡코인 굳이. 근데 이제 나머지는 골고루 좀 현금화를 해볼 법하지 않을까. 에이다 리플도 비중이 너무 적어서 에이다 리플도 제외할 수도 있고. 네. 해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이제 비트 이더 솔라나 위주로 조금 현금화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할 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비중이 하면 한 28%? 현금을 한 500만 원 정도로 만들면 네. 현금 비중이 한 28%, 29%요 정도라서 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가는 코인이.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한 30% 정도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 네.
아, 근데 이건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다. 고민해봐야겠다. 네. 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 뭐, 명확한 답만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한다라는 요 사고 과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사실 이번엔 결론이 없죠. 이렇게 나오면. 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 좀 마무리 짓고요. 네. 내일은 영상이 없어요. 왜냐? 김프로님이 내일 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내일 일정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요 영상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시고, 네. 다음번 영상은 아마 화요일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쯤 있지 않을까 싶고, 해당 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반 할인 쿠폰 드리는 거, 40만원짜리 할인 쿠폰 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금토일은 요 상담을 못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남기셔도. 네, 요거 좀 감안해주세요. 네. 네, 해서 요 금토일에 남겨주시면 월요일 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토일에 남기면은 할인 쿠폰 못 받는 거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사실 원래는 오늘까지 문의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할인 쿠폰을 드리기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서 그래도 궁금한 분 있으시면은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문의를 남겨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금토일에 만약에 문의를 남기셨다고 하면은 이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금토일까지 해도 쿠폰 드릴게요. 금토일에 문의 남겨주신 분들도 쿠폰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 며칠 크게 상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쿠폰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조정받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했던 거라. 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플러스 친구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친구로 문의 남긴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답변을 못해요. 네. 네. 답변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해서 채팅 남겨둔 상태로 그대로 냅두셔야 돼요. 네. 이상 마치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어느 정도 현금화할 거를 결론 짓고 영상을 시작한 거였는데, 네 말 드리기 좀 애매하네. 네. 아무튼 참고, 분명 그래도 도움은 되셨을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 있나? 근데 사실 어제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아예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하락을 크게 맞더라도 이후 불장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그냥 일부분만 현금을 했다가 밑에서 살 정도만 손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한번 저희 영상 보시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데카코만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요렇게 완전 이렇게 데칼코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 기준으로 해서 네. 요렇게 해서 완벽하게 데칼코만인데, 근데 여기에서 요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요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요렇게인 거예요. 네. 그러면 7만 달러.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니까 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